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 중에 미리 이제 준비하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좀 보강을 미리 좀 해두려고 합니다. 이게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그쵸? 단편 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창작하는데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떤 주인공이나 목표, 주인공의 그런 거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여러분이 이제 구성하시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쌤이 제안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작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중에 일종의 전래동화나 그쵸, 명작동화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 좀 더 단순한 구성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래동화 50편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제목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으면은 선생님 너무 여러분이 읽을 게 많고요. 알고 계시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반쪽이, 흥부놀부, 효녀심청, 삼년고개, 금도끼, 은도끼 많죠. 그리고 세계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겨울나라의 앨리스, 골디락스 곰새마리, 공주와 개구리, 공주와 완두콩, 눈의 여왕, 제크와 콩나무, 늑대와 7마리 염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도 이런 거를 한번 단편 만화로서 간략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오히려 어떤 하나의 소재로 하는가?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야기가 그 캐릭터, 그죠? 등장하는 그 인물의 동기, 그죠? 왜 움직이느냐? 양치기는 뭐죠? 사실은 심심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불러내고 싶어.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재밌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혼나가지고,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끝.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외롭기 때문에 심심하잖아. 양만 있으면은 그잖아요.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활용하기가 훨씬 쉽고 또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가져와서 쓴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려줍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드릴 이야기는 학원 학생들 두 친구하고 만들어 본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한 개는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세계 명작은 양치기소년. 예, 요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편이든 장편이든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등장하는 캐릭터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는 관련 없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사냥꾼이다. 그럼 뭐죠? 뭔가 오늘 사냥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사냥을 못했어. 그럼 뭐야? 굶어야지 어떻게? 배가 고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갖고 먹고 다음 날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이번만은 오늘만은 먹을 게 없어. 나는 진짜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뭐야? 반드시 사냥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사냥꾼은 아니지만 사냥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공감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우리도 최소한 굶어본 적은 없나요? 배가 고픈 적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욕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 요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이제 욕망이라는 게 사회적인 욕망은 8가지, 생태적인 거는 3가지, 생식적인 것 또한 3가지, 생존 자체에 대한 거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18가지 정도의 어떤 욕망이 있다라는 어떤 연구가 있어요.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시간을 어떤 캐릭터가 뭔가 추구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없이는 공감이나 재미를 느끼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피하면은 훨씬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납득이 가고 이제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알잖아. 우리 실전주의, 실존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게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모티브만 가져왔는데요. 우리 학생이 생각한 이야기는 대략 전체적인 이제 시놉시스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사냥꾼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거를 훔쳐보다가 나무꾼이 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이제 뒤를 지나서 소화수물 쫓다가 활이든 뭐든 이렇게 쐈는데 이게 빗나가면서 이 소리가 퓨 나가는 팍 맞은 거죠, 나무에. 그래가지고 선녀들이 깍!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나무꾼은 날개 옷을 딱 훔쳤는데 숨었어.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냥꾼을 이제 나머지 선녀들이 이제 센 언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녀 중에. 그래서 언니들이 옷을 후다닥 입고 너 일로 와. 너 딱 걸렸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이제 잡혀옵니다. 사냥꾼 너 언제부터 이거 훔쳐봤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슴을 쫓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 웃기네. 너 날개옷 이거 하나 둘. 야, 이거 하나 비잖아. 너 아니야 이거. 너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럼 누구지? 말해가지고. 나무꾼이다. 나무꾼이 있네요. 여기 나무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꾼을 뒤졌더니 선녀옷이 나왔어. 사냥꾼이 그래서 그거 봐요. 제가 아니랬잖아요. 끝.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갖고 왔어요. 요런 식의 이야기를 하자고.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구조상 있어야 될 어떤 필수 요소가 조금 있다가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텐션이 확 떨어지면서 그냥 흐름만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만드실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1, 2, 3, 서사, 플롯, 테마, 요렇게 세 가지를 이게 무슨 대학 입시 쪽집게 선생처럼 얘기하기 싫은데, 아무튼 바로 서사, 플롯, 테마,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냥꾼이 선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물론 이제 이야기 안의 시간이죠. 그 이야기 안의 시간에 흐름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서사. 그죠? 이야기 안에 이야기 자체에 흐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의 흐름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플롯,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이제 나쁜 짓이죠. 그런 나쁜 짓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런 추적하고 그런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성격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추적의 플롯,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롯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르물과 관련이 있어요. 장르의 의미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복수극, 그렇죠. 추적, 아니면은 탈출극,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야기의 이제 하나의 형식이나 포맷,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플롯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있는데 마지막 뭐죠? 딱 하나 뭔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 뭐냐면은 작가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감정, 그런 의견, 작가의 고유의 뭔가
그런 것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난다기보다는 흘러가다가 그냥 정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주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편을 이제 만드실 때 어떤 엔딩을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언저리 정도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제 사실 그게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일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라는 건 결론이나 뭐 이런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 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흥미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의 이제 이야기에 이제 솔루션을 좀 줘야 되니까 변수로 이제 있을 법한 어떤 것들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슴 이미 나왔었으니까 이제 사슴이 이제 요 세계관 안에서는 뭐 선녀가 말 좀 해봐 그럼 말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사슴을 이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조금 변형시켰냐면 선녀와 사냥꾼 사이에 이제 요걸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이제 선녀들을 훔쳐보다가 이제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도중에 이제 발각이 됐는데 선녀들이 사냥꾼을 이제 훔쳐봤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슴을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하자. 사슴이 얘한테 쫓기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뭐야? 사슴한테 물어봐요. 이제 사냥꾼이 이제 너 이거 선녀들 이제 우리 있는 걸 훔쳐봤냐? 사슴한테 물어봅니다. 사슴이 뭐라 그러죠? 맞아. 사냥꾼 너 쌓인 게 많은 거죠. 완전히 골로 보내려고 사냥꾼이 그래서 쟤 나 미워하는데 쟤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나를 범인으로 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센 언니들 소용이 없어. 막 화가 너무 났기 때문에. 너 계속 취조를 해. 날개 옷은 너 이 새끼 어디 숨겼어?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자기는 안 훔쳤는데, 이제 모른다고 하다가, 좋아요. 내가 훔쳤어요. 진짜. 이러다가 뭐야? 너 날개 옷 어디다 뒀냐고 훔쳤으면은, 그래서, 나 진짜 저 사슴놈 때문에, 쟤한테 줬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같이 엮어 들어가요. 쟤 나를 엮으니까.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뭐라 그래?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냥꾼이 아니에요. 쟤 뿔에다가 내가 아까 걸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슴이 뭐라 그래? 무슨 소리? 그거 나무꾼 집에 있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나무꾼 집을 뒤져갖고 이 몰카범으로 나무꾼을 잡아내고 사냥꾼을 이제 풀어주게 된다.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너 사슴도 일로 와. 헤드락을 딱 걸고 있는데 사슴이 한마디 하는 거죠. 뭐죠? 나도 한몫한 건데 그냥 살려주죠. 뭐 이런 정도로 엔딩 에필로그로 마치는 걸로.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한 거에서는 작가의 의견이나 생각, 감정이, 뭘까요? 맞아요. 억울함. 그죠? 만약에 이제 그런 억울함에 몰리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어떤 사슴이 자기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복수. 그러다가 해프닝으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좀 어이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오해를 받고 이런 것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해프닝을 독자들한테 한번 보여주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양치기 소년인데요. 양치기 소년 경우에는 양치기 소년의 모티브, 동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을에 이제 너 자식아 이제 너는 마을에 내려오지도 마 너 자식아 이렇게 통행 금지가 된 걸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늑대들의 공격을 또 받지는 않은 상황 정도로 모티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외로운 상황인 거고 늑대의 공격을 이제 또 받게 되는 나중에 이제 그 바로 지점에서 요걸 상황을 잡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원래 이제 망했습니다 끝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뭔가 다른 엔딩을 만들어 주자 이래서 이 양치기가 뭔가 외롭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좋은 엔딩으로 뭔가 좋은 사람이 된 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무엇이 된 걸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 또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짓말, 뭐 이야기꾼 같은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되었다, 이런 식의 엔딩을 약간 상정을 한 겁니다. 다른 요소를 또 아까처럼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추가를 좀 해야겠는데, 뭘 생각했냐면, 선생님은 이 군인을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늑대를 어느 정도 이제 제압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뭐죠? 그냥 그 사자가 늑대를 괜히 제압할 일은 없고, 그래서 사람 중에 이제 사냥꾼들이 막 무리로 다니지는 않으니까 군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 그냥 훈련 때문에 뭐 지나갔다, 그러면은 좀 뻔하잖아요. 너무, 그죠?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게 돼버리니까 뭐죠? 왕이 어딜 가다가 왕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뭐 거의 정예의 병사, 특수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앞을 지나갔다, 요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외출을 나가는데 왕이 심심해서 나왔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필수적인 거. 왕들이 이제 너무 이거 힘든 일에 이제 뭐 머리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뭐야? 당연히 이제 뭔가 그 의사가 이제 바로 옆에 주치의가 있지만은 뭐야? 온천에 다녀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몸이 아파서 온천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군인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양치기가 이제 마을에 내려가지 못하고 뭐죠? 통행금지 상태에서 왕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죠? 왕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온천에 가는 거군요. 병사들을 앞세우고 또 온천 가시나 보네,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양을 뭐 계속 잘 먹여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숲을 오다가 뭐죠? 뭔가 반딧불이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해요. 뭐지? 근데 늑대들이 때로 드디어 이제 늑대들이 출현하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씨 안 되겠다. 양을 사랑하니까 양을 데리고 이제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날이 저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야?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가지고 소리치고 막 여기 이제 비상 나팔 뭐 이런 게 있다 치고 빰빠라밤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사람들이 딱 쳐다봤는데 뭐야? 아직 늑대가 이제 공격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야? 양치기, 저 거짓말쟁이 양치기 저놈이, 나 저 진짜 저거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돼. 그리고 가버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때 때마침 뭐예요? 저녁에 온천 갔다가 저녁에 왕이 이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죠? 이미 늑대들이 덮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길은커녕 뭐야? 왕의 그 대열 앞에 이제 양치기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뭐야? 왕을 막 욕합니다. 왕, 너 진짜 너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갑자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얘? 그죠? 그러니까 왕이 뭐야? 그래, 갑자기 도망가는 거죠. 왕이, 야, 잡아와, 저거 잡아와. 양치기가 막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가지고 뭐야? 오히려, 늑대들이 있는 숲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눈치 까셨어요? 그렇죠. 이제 늑대들이 있는 숲으로 도망가니까 뭐야? 당연히 늑대들이 얼씨구나, 양치기부터 맛있게 먹어야겠네. 양치기를 둘러싸가지고 딱 달려드는 순간 뭐죠? 왕의 군인들이 쫓아와서 양치기를 너희들이 지금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왕이 잡아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들을 다 화살로 슉슉슉슉 해서 다 깽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왕한테 데려가죠. 그래서 양치기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 알았어. 잡아와. 이제 그런 거 없어. 잡아와가지고 양은 다 목장으로 데려다 주고 양치기는 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이제 나는 이제 거짓말하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됐는데 뭐야? 성으로 들어가서 왕이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갖고 뭐야? 이야기꾼으로 다시 재교육을 해갖고 왕실의 어떤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갖고 나중에 양치기, 거짓말쟁이 양치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줬더니 뭐야,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직도 내 말을 믿어주질 않는구나 이러면서 엔딩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자, 이런 식의 구성을 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야? 이야기의 흐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들 하세요. 어떤 순서적인 거를 만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잘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순서를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좀 그럴싸한 거, 개연성이라고 하는 그럴싸하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다음번에 어디 갔더니 뭐가 있고 어디 갔더니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단편이든 장편이든 여러분이 좀 독자들을 납득시키거나 좋은 이야기로 발전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흐름, 서사를 하실 때는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그럴싸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걸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의 성격, 일종의 장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수극, 추적극, 연애, 코미디, 비극 뭐 이런 느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만든다. 엔딩을 약간 어느 정도 그죠? 생각하면서 그 엔딩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요거를 생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테마, 주제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작가의 생각이나 의견,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어떤 독특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는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걸 구현하는 펀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자, 음식으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음식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어떤 재료가 바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찔 거냐, 볶을 거냐, 튀길 거냐,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바로 어떤 플롯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리가 결국에는 이제 접시에 이제 딱 내져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이제 예쁘게 뭘 된다든지 이렇게 그 재료가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요리사가 먹는 사람이 그런 거를 느끼길 바라는 뭔가가 있겠죠. 그 요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주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이야기를 만드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래 제목들을 다 보시고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에 치시면은 위키에서 금방 그 이제 명작 동화, 전래동화 줄거리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을 시켜도 되고요. 어떤 제목의 모티브 같은 거를 도깨비 감투 그러면은 꼭 그 조선시대 이런 느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현대에 도깨비 감투가 있었다. 쓰면 수명 인간이 되는 요런 식으로 그냥 소재만 가져오셔도 상관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요 단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오늘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요 밑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썼던 그 양치기 소년하고 패러디 돼서 선녀와 사냥꾼이 됐는데요. 선녀와 사냥꾼 이야기를 같이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여러분 다시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거를 더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